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대기업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하나투자증권이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이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증권사이지만 이 두나무라는 기업의 5대 주주에 해당이 되고 있으면서 두나무 관련주로 통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은 제가 두나무, 이 비트코인 이야기 안 하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사실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으면서 이 기업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과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상승을 한 바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증권사를 막론하고 모든 금융사들이 기업 밸류업의 모멘텀으로 상승했었던 이 상승분을 반납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바로 이 부동산 PF에 관한 이슈입니다. 지금 정부, 그러니까 이 금융당국에서는 이 부동산 피플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금융사들에게는 이 정책들이 충격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나눠보도록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대기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투자증권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 증권사, 즉 금융사로 투자 매매업, 중개업, 자문업, 일임업 등등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재무제표를 좀 살펴보자면은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 지금 PBR은 0.48배, 그리고 BPS 같은 경우는 7,213원으로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기업 밸류업의 모멘텀을 가지면서 이 상승했었던 바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결국엔 중요한 것은 세제 들고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 합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부분 궁금하신 분들은 제 저번 영상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아무튼 현재 금융권들이 기업 밸류업의 모멘텀에 힘입어서 어느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이 상승분을 좀 반납할 가능성이 있는 이슈가 나왔죠. 바로 부동산 PF 관련 이슈인데요. 현재 금융당국에서는 이 부동산 PF 사태 해결을 위해서 부동산 PF에 돈 넣는 은행이나 보험사에게 뭐 증권사도 마찬가지고 당근을 준다라고 한답니다. 현재 유력한 방안은 이 신디케이트론인데요. 즉 공동 대출과 같은 공동 융자 방식과 이 부동산 PF 펀드 공동 조성이라고 한답니다. 세제 혜택도 거론이 되면서 금융사들이 PF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발생하는 이 취득세까지 부담을 완화시켜 주겠다라는데요. 일단 다수 금융사가 참여를 하면서 이 개별 금융사들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전략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대책 자체가 이 그러니까 금융기업들에게 상당히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이 금융기업들을 다시금 얼어붙게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 기사를 보시면 이 부동산 PF 정리 대상이 최대 13조 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PF 전체 시장이 230조 원 규모거든요. 230조 원 규모이다 보니까 이 정리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일단적으로 금융당국은 이 PF 사업장을 4등급으로 세분화시킨 이후에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을 과감하게 퇴출시키겠다라는 전략 같은데요. 퇴출시키면서 회생이나 도산 절차를 진행을 하거나 법원의 경매, 공매 리스트를 좀 꾸리겠다라는 거겠죠. 경공매를 통해서도 부실 사업장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펀드나 이 신디케이트론을 동원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동산 PF 펀드나 신디케이트론 같은 경우는 공동 융자 방식이죠. 즉 금융사들의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건데요. 일단 금융사들의 신규 자금 투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긴 하지만, 일단 지금 현재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고 있고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입장인데 전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 않는 만큼 이 금융사들이 신규 자금 투입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입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금융당국이 신규 자금 투입을 독려 또는 강제한다면 규제 산업인 금융사들이 어쩔 수 없이 자금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2분기나 3분기
더 나아가서 올 한 해 막대한 충당금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2분기 더 나아가서 올해 실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이 주가에 큰 충격이 올 가능성,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적으로 6월 달에 인센티브 방안을 좀 손을 보고 7월 달에는 금감원이 각 금융사들의 처리 방안을 평가한 이후에 조정을 하면서 9월부터는 이 PF 사업장을 가려낸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9월부터 이 PF 사업장에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일단 정부와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대책을 어떻게 발표할지, 그리고 금융사들을 어떻게 달랠지에 대한 내용,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 이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살펴보는 것이 상당한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슈가 나온다면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러면 이제 차트와 투자별 매매 동향 보면서 설명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일단 하나투자증권의 차트를 보시면 아무래도 이 두 나무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차트와 거의 흡사하게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대가 다시금 9천만 원대를 돌파를 했죠. 그래서 오늘 상승 같은 경우 이 9천만 원대 돌파로 인한 상승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두 나무 엑시트 할 시를 좀 바라봐야겠죠. 이제 하나투자증권이 두나무를 하면은 이제는 두나무 관련주가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같은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러면 다음 모멘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 이제 금융사이다 보니까 저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기업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업 밸류업 모멘텀 같은 경우 상당히 긴 시간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는 점이 있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필요할 것이고,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된다라고 해도 이 법 개정을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의 모멘텀은 장기간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함께 보자면요.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하죠. 외국인이 한 달 사이에 170만 주 정도를 매수했고, 개인이 150만 주 매도를 진행, 기관이 26만 주를 매도를 진행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하다 보니까 외국인이 매수세에서 매도세로 돌아가게 된다면 조정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하겠죠. 그래서 이 외국인의 수급 좀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지지라인 같은 경우는 20일 이평선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상 이 부분에서 지지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20일 이평선 부분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20일 이평선을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PF 이슈로 인해서 2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 하면은 그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라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